1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급사습 관리의 물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공장이나 물류센터로부터 출하하여 고객에게 인도하기까지의 물류입니다. 1번 반품 물류, 2번 생산 물류, 3번 조달 물류, 4번 판매 물류인데 여기서 해당되는 것은 4번 판매 물류죠. 자, 1번 반품 물류는 교환이나 이제 환불을 위해서 판매자에게 되돌려 보내기까지의 이제 물류 활동이고요. 이제 생산 물류는 원부자재를 공정에 투입돼서 완제품으로 생산해서 이제 포장까지 하는 물류. 그 다음에 이제 조달 물류는 원부자재를 자재 창고에서 입고될 때까지의 물류 활동을 조달 물류라고 합니다. 1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갖는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물류 거점의 운영을 자재 부품 공급업체 일임하고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자 운영 재고 창고에서 가져오는 방식. 주로 유통업체와 제품 공급업체 간의 유통망, 완성품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 간의 부품 조달망에 활발히 이용됨. 자, 여기서 처음에 나오죠. 물류 거점의 운영을 공급업체한테 일임을 한대요. 그래서 보면 1번 직배송 방식, 2번 통합물류센터 운영 방식, 3번 공급자 관리 재고 운영 방식, 4번 크로스도킹 운영 방식이 있는데 답은 3번이고요. 직배송 방식은 생산자 창고만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해서 이제 물류 거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한테 직접 배송을 합니다. 자,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뭐냐면 중앙 물류센터는 전체 공급망의 물품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자, 크로스 도킹은 이제 물류 거점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그냥 환적 기능만 하는 거죠. (13번) 주 생산성은 상품 주문을 위해 고정 주문 기간 발주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 생산성이 주문해야 할 상품의 수량으로 옳은 것은 고정 주문 기간 발주모형은 말 그대로 기간이 고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정해진 기간마다 목표 수량까지 채우도록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문해야 되는 수량은 결국에는 목표 수량에서 현재 고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고는 이제 30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목표 수량을 우리가 계산을 할 겁니다. 목표 수량은 검토 주기 동안에 수요에 구매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 여기에 안전재고량까지 다 더합니다. 자, 그러면은 검토 주기 동안의 수요가 15개, 구매 리드타임 동안의 수요가 50개, 그 다음에 안전재고량이 20개죠. 그래서 다 더하면은 85개네요. 85개에서 현재고 30개를 빼니까 우리가 주문해야 되는 수량은 55개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기와 같은 특징을 갖는 운송 경로로 옳은 것은 다수의 소량 발주 화주가 단일 화주에게 일괄 운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번 배송 거점, 2번 복수 거점 방식, 3번 다단계 거점 방식, 4번 중앙 집중 거점 방식이 있는데 답은 4번이죠. 자, 배송 거점 방식은 뭐냐면 고객처별, 물류 거점을 이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해서 이제 고객의 대응이 신속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수 거점 방식은 뭐냐면 이제 화주별, 그 다음에 권역별, 품목별로 집합을 합니다. 이제 집합을 해서 이제 고객처별로 공동 운송을 합니다. 자, 다단계 거점 방식은 우리가 권역별, 품목별, 거래처 밀착형이에요. 자, 15번. 창고 보관의 기본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먼저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한다. 맞죠? 선의선출. 근데 2번. 동일 물품은 동일 장소에 보관한다. 맞고요. 3번. 물품을 꺼내기 쉽도록 물품은 최대한 낮게 쌓는다 라고 했는데 낮게가 아니라 높게 쌓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창고 내 흐름을 원활히 하도록 통로 중심으로 마주보게 보관한다. 16번. 보기에 해당하는 입고 관리의 단계로 적절한 것은 물품을 실은 차량에서 물품을 내리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대기 및 작업 시간 단축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자, 1번 입고 지시, 2번 입고 마감, 3번 입고 통보 접수, 4번 입하 하차인데 답은 4번이죠. 자, 입고 지시는 검사 결과 합격 시 이제 입고를 지시하는 거고요. 입고 마감은 이제 품목별로 이제 수량이라든지 뭐 적재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마감 처리를 합니다. 마감 처리해서 입고를 완료를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고 통보 접수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발주 품목에 대해 이제 구매부서와 협력사로부터 이제 입고한다. 이제 통보하는 거죠. 17번. A사와 B사는 2025년 버스 교통비를 2,000원으로 결정하였다. 교통비에 해당하는 구매 가격 유형으로 적절한 것은? 자, A사와 B사가 서로 그쵸? 협의를 한 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시중 가격, 2번 교섭 가격, 3번 협정 가격, 4번 개정 가격이 있는데 여기서 답은
3번 협정 가격이죠. 협정 가격은 말 그대로 이제 다수 판매자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공 요금이 여기 해당이 되죠. 자, 시중 가격은 시장 전체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야채라든지 그렇죠? 뭐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섭 가격은 매매 양자가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건축 공사라든지 기계 설비 등을 여기 가격 결정할 때 여기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정 가격은 일정 한 범위가 있어요. 가격이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모델 가격 있죠. 모닝도 보면 가격이 정해져 있죠. 대략 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 다음에 아반떼도 막 정해져 있고요. 네, 이런 것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18번. 현금 할인 방식 중 특인기간 현금 할인으로 3/10, 그 다음에 30데이즈 엑스트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할인 적용 기간은 모두 얼마인가? 자, 앞에는 할인율이죠. 3% 할인하고 10일 이내에 우리가 결제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데 추가적으로 30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총 10일과 30일을 더하니까 40일이 할인 적용 기간이 되겠습니다. 19번. 시장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구매시장조사는 비용의 경제성, 조사 적시성, 조사 탄력성, 조사 정확성, 조사 계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맞고요. 2번 간접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2차 자료라 말하며 자, 이는 1차 자료에 비하여 시간, 비용, 인력이 많이 든다라고 했는데 적게 듭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인데요. 자, 간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신문이라든지 또는 관련 잡지라든지 또는 뭐 기타 뭐 협의회 이런 협회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갖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비용, 인력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고요. 3번 시장조사 방법은 직접조사와 간접조사가 있으며 직접조사는 해당 기업이나 판매시장에서 각종 자재의 시세와 변동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이래서 시간과 비용과 뭐 인력이 많이 들겠죠. 4번 시장조사는 구매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며 공급자 선정 및 구매계약 과정에서 주도적인 협상과 적극적인 구매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자, 20번 장기계약 구매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구매 청구가 있을 때마다 구매하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자, 얘는 수시구매고요. 2번 시장 상황이 유리할 때 일정한 양을 미리 구매하는 방식이다. 얘는 예측 구매입니다. 3번 가격 인상을 대비하여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때 미리 구매하는 방식이다. 자, 얘는 투기 구매입니다. 4번 특정 품목에 대해 수립한 장기 제조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자재의 소유량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